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산사태 또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침수차가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사례 또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고차의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이랑 또 실제의 차량 상태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자동차 중개 그리고 매매 관련 불만은 작년에 149건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18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피해 신청 사건을 신청했던 전국의 소비자 5명 중에 4명은 경기나 서울 등 수도권 중고 자동차 매매 업체를 상대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장마가 역대 최장 장마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장마 이후에 가을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중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 소비자 피해 유형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건 중에서 이제 성능 상태와 점검 내용 그리고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79.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제세 공과금 미정산이 4.3%, 그리고 계약금 환급 지연과 거절이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능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불만 내용으로는 성능 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요. 71.1%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가 상회한 경우가 3.2%, 침수 차량 미고지가 3% 등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침수 차량 미고지 불만이 되겠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다는 보도 등을 감안할 때 올가을 중고차 구입할 계약이 있다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특히 침수차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이 사건 처리는 좀 잘 되는 편입니까? 네, 저희한테 접수됐던 이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 51.7%, 그러니까 반 정도만이 이제 합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수리 보수된 경우는 10.7%, 그리고 환급 등은 이제 8.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 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도 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좀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원부를 열람해서 차량의 소유 관계라든지 용도 그리고 가압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차량 범칙금 미납된 경우는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돼서 중고차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에 대해서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증 범위를 확인하시고 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발행하는 성능점검 기록부에 점검 내용만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 보신다든지 외관과 내부에 이상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 가장 문제가 과거에 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또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중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좀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인 카스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차량의 사고나 이제 침수 차량의 보험 처리 정보 등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수 차량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신호기 묻어 있는지 그리고 주유구를 오픈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시트 아래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매트 아래 부분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개인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와는 별도로 이 요즘 이 차량 침수 피해를 많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 처리가 혹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워낙에 긴 장마와 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차도 등 차량 침수 피해가 보도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7월에 전역 KTX 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천안아산역 KTX 주차장에 하루치 주차요금 7,000원을 내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고 합니다. A씨는 비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C업체는 D손해보험사의 배상 책임보험 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요. 다음 날에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날 아산시에 내린 비의 양은 232mm에 이르렀고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오전 9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C업체는 이제 사고 발생 당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A씨의 차량을 비롯해서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수의조와의 연락이나 견인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결국 A씨 등의 차량은 물에 침수되어 못 쓰게 됐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차장에서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인이 이제 해당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고요. 대법원에서는 주차장이 대응을 했어도 피해 전부를 못 막을 수 있었다면서 손해액은 30%만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재작년 하반기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서 자연력이 기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